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수요일 시장 브리핑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ISM 제조업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일본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급락이 좀 터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ISM 제조업 지표 요거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급락을 만들었었던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SM 지표는 ISM 제조업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표는 사실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한 20%가 안 돼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업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ISM 제조업 지표의 수치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한번 보시면, 물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전 전월 수치가 46.8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예상이 47.5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왔다? 실제는 47.2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좋아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개선은 됐는데 예상치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촉발이 됐는데, 세부 지표들을 조금 보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 이런 겁니다. 헤드라인은 47.2로 전월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요게 있습니다. 뉴 오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라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2.8포인트 역대급으로 지금 줄어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44.6을 기록을 했고요. 인벤토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재고거든요. 재고는 5.8포인트가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은 신규 주문은 둔화를 하고 있죠. 둔화를 하고 있고, 재고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재고가 안 나가고 신규 주문도 줄고 있구나.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급락이 좀 터졌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이 일제 급락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짚어보면은, 일단 ISM 제조업 지표에서 부진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대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금리 결정. 이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 관리자들이 자금 승인, 이건 나왔다. 자금 사용 승인은 나왔는데, 승인은 나온 상태다. 그런데 신규 주문을 꺼리고 있다. 주문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라기보다는 주문을 뒤로 미루면서, 그러니까 돈은 쓸 거예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는데, 자금 승인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누가 될지 모른다. 트럼프가 될지, 그 다음에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게 돼요. 그래서 어제 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같습니다. 세 번째도 유틸리티. 이쪽도 그대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반도체와 같은 선택 소비재 있죠. 이거는 선택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IT 기기들 있죠. IT 기기. 요런 것들은 선택 소비재이기 때문에 얘네 쪽이 급락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뭐 패대기를 치는 모습인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볼 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실적 피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적 피크. 요게 이제 이유가 블랙웰의 출시 지연입니다. 블랙웰 출시가 미뤄졌어요. 4분기로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익 성장률이 훼손됐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매출 성장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피크론이 있었던 상황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ISM 제조업 지표가 미스가 났어요. 그죠?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 신규 주문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선택 소비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장주에도 속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사주 매입은 두 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억 달러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하던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실적 발표할 때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요게 끝났다는 거예요. 요게 끝났습니다. 요거는 발동되기 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휴가를 간 상황에서 어제 엔비디아가 무슨 일이 있었냐? ISM 제조업 지표의 수치에 따라서 알고리즘 매매가 세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매매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빅스도 빅스 지표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단순히 이제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콜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뉘앙스도 전부 다 AI를 통해서 알고리즘 매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 저게 나온 거고요. 수치들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경기 침체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알고리즘 매매가 뭐가 나왔다? 매도. 그죠?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기계가 때리는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상쇄해 주는 것들이 누구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만큼 빠졌으면 매수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 거의 반등도 없이 수직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장 막판까지 빠졌어요. 반도체 전체가. 그죠? 그래서 어제 낙폭은 조금 과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뭐가 나왔다? 우리 시장도 급락.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3.7% 정도 이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근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3.15% 급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버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갭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뼈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내려와서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찌글찌글 하면서 다시 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한 번에 못 가죠. 그러니까 헤딩하고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9월달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핑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현금 가지고 계셔라. 그 다음에 우리 강한 주식 정현님들은 여기에 인버스도 매수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9월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가드 올리고 보수 쪽으로 간다. 왜 그러냐 하면 9월달이 지금 통계상으로 본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안 좋은 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어떤 우려감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도 있고, 또 8월 달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9월 중순까지는 현금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인버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빠지는 것들을 보면은 뭐 굉장히 아프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단타 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뭐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한국전력 정도 가지고 있어라. 한국전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은 뭐죠? 필수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경기가 안 좋다고 전기를 안 쓰나요?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수가 빠지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
그죠?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기계적으로 이 종목을 사는 필수 소비재를 사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왔어요. 많이들. 그래서 필수 소비재에는 뭐가 있다? 일단 전력이 있고요. 전력. 그죠? 통신이 있고요. 전화 안 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음식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요런 애들은 상당히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한국전력은 오늘 장 초반에는 3%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이유가 이제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요. 미국은 인하를 하고 한국은 인하를 하는데 나중에 한다는 거죠. 11월 달이나 12월. 그러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기보다는 버티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예요. 그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 수출 가격. 수출이 아니죠. 수입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게 호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료 인상입니다. 전기료 인상. 추석 끝나고 전기료 인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역대급 적자에서 돌아설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거를 보시면 실적들이 어땠냐. 한국전력 그 실적이 역대급 적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출액은 계속 늘어요. 그죠? 계속 느는데 뭐가 늘어? 같이 영업 손실이 같이 늡니다. 그죠? 32조 적자를 냈어요. 22년에는. 그 다음에 작년에는 4조 적자. 그런데 전기료 인상이 23년, 24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료 추가 인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번 상승을 하면 상당 기간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료 인상을 할 때.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어수선한데 이것저것 찌르지 말고 그냥 한국전력 가지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단타를 좀 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무료방에도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단타를 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강한 주식 무료 정보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도 웨이버스 이런 종목들을 오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기술도 아침에 드렸고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기술 쐈죠. 그죠? 위로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 적당히 챙기시라. 적당히. 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과거에 올라갔던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올라가고 다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윗골이 달아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2시 한 20분 정도의 웨이버스 일봉 밴드 재돌파 움직임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다시 이렇게 붙여놓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분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봉에서도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뭐 한다? 수렴하고 있다. 요게 3번이죠. 파동 3번입니다. 수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쏟아지는 쪽. 그죠? 매수세가 쏟아지든 매도세가 쏟아지든 그쪽으로 확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에 상방 돌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요. 단타.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툭툭 던져드리는 종목들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한 주식 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파동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죠? 급등주 파동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한번 툭 튀어 올라가는 것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초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영상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 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9월달은 어렵다. 9월달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9월은 현금, 그죠? 인버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인버스 유지를 하는데, 지금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급락하니까, 혹시 하락 혹은 하락할 때 이거 싸졌다고 해서 계속 물타기 아니면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린 종목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타기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9월 적어도 9월 중순이야.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10월달 초반까지 뭐 계속 현금 인버스 유지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들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물타기도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10월부터 뭐 한 11월 요때부터는 다시 재밌는 장이 올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나오고 폭락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다 꺾이지 않았다고. 예?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3프로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긍정론자 부정론자 나와가지고 한쪽은 시장 폭락 나왔다, 한쪽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두 번의 기회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하지 말고 더 좋은 때가 오는데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요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또 교육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